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수 역시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고 하죠.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4 하계올림픽이 일제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현재 사격, 펜싱, 양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순항 중에 있습니다. 역시 총칼날의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막식부터 이어진 프랑스의 선 넘는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실수인 듯 교묘하고도 노골적으로 도를 넘고 있는 행태들이 음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괜히 유럽의 일본, 유럽의 중국으로 불리고 있었는지 이번 일련의 일들로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죠. 처음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장내 아나운서는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을 프랑스어와 영어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소개했습니다. 이후 IOC에서만 대한민국 선수단이 잘못 언급된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하며 이 문제는 인적 오류로 확인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장내 아나운서의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도 그런 큰 규모의 행사에 임하는 아나운서라고 하면 그만큼에 맞는 실력과 리허설을 수없이 반복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그 부분에서 딱 실수를 했다는 것은 찝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 사실을 접하는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실수는 이어졌습니다. 전날 새벽 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의 영문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파리올림픽 공식 SNS 계정에는 선수단과 각 나라 국기들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선명한 국기 모습과 선수들의 밝은 모습이 보이는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흐릿한 국기의 선수단의 모습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계속되는 배제와 푸대접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1월 프랑스 뉴스 채널에서는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태극기 그래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뉴스에서 이런 실수를 대놓고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함을 드러내면서까지 한국을 배제하고 까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한국 견제 무엇 때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에 대놓고 한 실수에 사과를 한 것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조직위는 아무런 사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 방산과 원전 분야에서 맞붙었습니다. 프랑스는 방산 부분에서 독일과 함께 유럽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여러 차례 프랑스의 무기들이 물을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 연설을 통해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산 무기 구매를 자제하라고 호소해왔습니다. CNN 등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며 한국 방산이 빠르게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에 견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무기체계 판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군 현대화를 서두르고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해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말레이시아는 공군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 MRCA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충격적이게도 4.5세대 전투기를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전투기 트렌드가 5세대로 흘러가고 있기에 예상 가능한 부분이긴 했지만 그 시점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출 사례가 존재하는 5세대 전투기는 사실상 F-35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체를 5세대로만 진행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말레이시아는 F-35를 후보 기종에는 넣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최초로 검토를 시작한 두 가지 기종은 러시아의 수호이-57과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분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MRCA 도입 사업을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실제 도입 시기가 되면 한국이 KF-21을 완전 스텔스화한 5세대 기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MRCA 사업은 좀 더 포괄적인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세대 기종만 도입하는 방향성으로 조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F-18 슈퍼호넷 등 대표적인 4.5세대 전투기들이 전부 고려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선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프랑스의 라팔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들은 러시아제 수-5230, 미국제 FA-18D 그리고 영국제 호크기 MK208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러시아의 전투기를 신규 구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영국제 호크기를 사용했던 경험을 따라 같은 유럽에서 차기 기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레이시아에 전투기를 팔기 위해 공을 들여왔었기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최근 가장 잘 팔리는 전투기라면 라팔을 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는 전쟁으로 인해 각 나라의 군비 증강 때문에 당장의 수주가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성능 개선을 하기는 했지만 기종 자체가 노후화된 것은 해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라팔은 현재 전성기 시점이지만 KF-21이 양산과 개량을 거치고 있고 성능의 고점을 찍을 시점에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가 된 것이 바로 이번 말레이시아의 MRCA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라팔 패싱에 프랑스는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페루는 FA-50 도입을 위한 MOU 체결 후 KF-21 프로젝트 참여 의향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라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면서 그 속내가 궁금해졌습니다. 페루가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가 라팔의 전신인 미라주 2000이었기에 KF-21과 경합시키겠다는 의도였죠. 말레이시아의 MRCA 사업 추후에도 방산에 있어 한국과 프랑스와의 경합은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유럽 최대의 원전 업체인 EDF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코에서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24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수주를 두고 프랑스 EDF와 한국의 한국수력 원자력이 입하전을 펼쳤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탈원전 흐름에 다시금 원자력을 부활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EU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 기술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기어코 독일의 반대를 뚫고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기술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체코가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프랑스가 여러 난관을 뚫고 마련한 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유럽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바꿔가며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기대했던 24조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보란듯이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죠. 체코 총리는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다며 체코 내각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단독 후보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누르고 만장일치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독식하려 차려놓은 밥상을 한국이 차지한 것과 다름없었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체코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엄청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 3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체코 프라하에 방문해 체코를 외교적으로 압박했었는데요. 이에 결과적으로 체코는 프랑스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체코 입장에서는 유럽 최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를 적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체코 입찰을 통해 유럽 전역의 원전 사업을 독차지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체코는 한국을 단독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이에 프랑스는 한국이 프랑스에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안을 해와 체코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며 덤핑 수주였다고 언론 플레이를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한국을 선택한 것은 시스템과 기술이 프랑스를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었죠. 또한 프랑스의 경우 다국적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합의나 일처리가 쉽지 않은 데 반해 한국은 단일 프로세스로 원스톱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기에 빠른 일처리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 코리아가 이뤄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의 수행 성과만 보더라도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대대적으로 한국이 경쟁자인 프랑스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유럽의 원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혹독하게 겪었던 유럽이니만큼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기에 원전 최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밑작업에 열심히 였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체코 원전에서의 한국 우위는 앞으로 유럽에서 한국의 활약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한국 경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파리올림픽의 실수는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방산 및 원전 등 산업계 많은 부분에서 한국 경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산에 이어 원전까지 한국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잘 알고 있기에 음침한 방법으로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보란듯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